자, 일단 컴파일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컴파일 타임. 컴파일이 진행되는 과정, 시간을 말해요. 그럼 컴파일이 뭔데? 검색해보면 나오죠. 자, 사람이 작성한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계로 변환하는 그 과정이 컴파일이라고 해요. 그럼 컴파일 타임은 이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컴파일이 진행되는 과정, 시간 즉. 자, 그러면은 자, 런타임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시간, 실행 중을 말해요. 그러니까 즉 프로세스라는 거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해요. 자, int arr하고 이렇게 배열하는 방식과 이 말록을 사용해서 하는 방식에 대한 서로 장단점. 자, 요거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요 부분. 제가 네모칸 친. 메모리를 자동으로 할당을 받죠. 그죠? 그리고 메모리 반납도 자동으로 반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요. 즉, 사용하기가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단점은 뭐예요? 메모리의 크기를요, 런타임이 아닌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해야 돼요. 즉, 유연함이 없어요. 그렇죠?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장단점은 뭘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메모리의 크기를 컴파일 타임이 아닌 런타임에 결정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는 사용하는 사용자가 아니에요. 맞나요? 즉, 메모리의 크기를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메모리의 수명을 개발자가 직접 컨트롤할 수가 있다. 뿌리를 통해서, 그쵸? 단점이라고 하면 또 있죠. 단점이라고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include stdlib.h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써줘야 되고요. 메모리를 수동으로 우리가 할당을 받고 메모리 반납 같은 것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로 반납을 안 했어. 그럼 뭐가 일어나? 메모리 누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메모리 부족 현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 사이즈가 int 변수 값이고 5일 때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자, 어레이의 요 배열의 크기는 컴파일 타임에 결정이 돼야 되는데 사이즈 값은 런타임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메모리를 힙에서 할당 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말록을 통해서 우리가 크기를 요청해요. 자유롭게. 그죠? 내가 원하는 거 이만큼인데 이거 할당해줘 라고 하면 그때 할당 주겠죠. 그죠? 정적 할당이라고 하는 건 메모리를 스택에서 할당을 받아요.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즉 런타임 되기 이전에 미리 결정되어 있는 그 크기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만큼 받겠습니다 하고 실행하면 그 즉시 받는 거죠. 그죠? 장점은 정적 할당의 장점은 뭐예요? 그럼 편하죠. 그죠? 우리가 미리 결정을 해서 넣기만 하면 되니까. 즉 단점은 뭐야? 이거의 단점은 수명 조절이 불가능해요. 끝남과 동시에 바로 사라지고요. 유연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동적 할당의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좀 오타가 있네요. 장점, 단점. 수명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유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적 할당의 단점이 정적 할당의 단점이 동적 할당에서는 장점으로 역으로는 장점이 되겠죠. 그죠? 수명 조절 가능하고 유연하게 이제 우리가 크기를 원하는 만큼 받을 수가 있고요. 단점은 뭐예요? 자, 수명 조절도 가능해. 유연함도 있어. 근데 이런 말 있죠. 어떤 큰 힘을 받게 되면은 책임이 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적 할당을 우리가 잘못 사용했을 때는 분명히 메모리 누수와 같은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동적 할당 하면서 그냥 말로 써놓는 게 아닌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int 없이 int 포인터 변수랑 말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래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쓰라고 했죠. 포인터 변수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 말록 쓰라고 했으니까 사이즈 오브 int 곱하기 1 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쓰려면은 include stdlib.h 이게 돼야겠죠 일단. 그 다음에 요 안쪽 내용을 이제 좀 바꿔줘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여기는 가로 열고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d 단 할 때는 여기서는 앞에다가 이걸 꼭 붙여줘야겠죠. 마찬가지로 다 붙여줘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실행하면은 9구단 1단부터 2단부터 9단까지 잘 나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말록에 의해서 메모리를 할당받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함수를 호출하는 행위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서 반납해줘야 된다? 요 프린트 9구단이라고 하는 함수 안쪽에서 요걸 다 실행하고 나서 반납을 해줘야겠죠? 자, free 단,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메모리 누수 없이 잘 반납까지 깔끔하게 됩니다. 서술형 문제는 제가 좀 이따가 여기 놓을게요. 자, 오감 문제 올려놨어요. 똑같이 출력하는 건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변수를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int 없이 이 포인터 변수 하나랑 알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뭐 안 쓸 거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이거고요. 말록한테 이제 사이즈 오브 인트 곱하기 2만큼 주세요 라고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폼을 통해서 넘스의 0번째에 있는 녀석에다가 2를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요. 넘스의 0번째에 있는 값 일씩 증가하는 형태로 printf %d 단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넘스의 0 이거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처음에 2단이라고 출력되겠죠? 이 안쪽에다가 폼 하나 더 써서 넘스의 첫 번째 중간에 1 넣어주고, 넘스의 첫 번째는 이 반복문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똑같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에 요거 넘겨주고, 그 다음에 요거 넘겨주고, 그 다음에 넘스에 있는 요거랑 곱하기 요거랑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행 하면은 이때는 꺼주고 다시 어디가 문제일까? 넘스의
보자. x1은 1. 그 다음에 그보다 작거나 같은까지 반복하고. 꿀꿀. 콘스티 어디로 가놨지? 어디서 났냐? 넌스 SS 2번입니다. 이 부분인데, 아이고, 목통이야. 키가 안 먹히네. 왜래? 잠깐만요. 이게 에러 멈춰가지고. 자, 다시 한번 보죠. 전부 넘스 곱하기 2 하고, 응? 잠깐만, 일단 여기서 일단 뿌리를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잘 써줬고, 그리고 2 줬고, 이게 그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 다음에 프린트. 내가 어디선가 실수를 했는데, 여기를 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실행해볼게요. 그러나 하면, 응? 너 어디서 실수했지? 반. 아, 그러네. 그러네. 아, 나 이거 당연히 써져 있을 줄 알고, 신경 하도 안 쓰고 있다가, 그치. 뭐 얘를 빼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얘를 빼도 문제는 없어요. 얘를 빼도 문제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말록한테 받은 이 메모리 있죠? 이게 반납이 안 되면은 어디선가 계속 이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야. 이 공간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코드가 엄청 길어지면 지금은 당연히 크게 뭐 의미가 없겠죠. 짧으니까. 근데 뭐 우리 이 소스 파일 안에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고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되게 뭐 버벅거리는 현상이거나 메모리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 요거 당연히 써져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요거까지 생각을 못했네. 아무튼 얘를 안 써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코드에서는 크게 체감이 안 될 수가 있어. 왜냐면은 딱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되게 길어지고 나중에 여기 쌓이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메모리 누수 현상이 발생될 확률이 되게 높다. 실제로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반납을 안 해줬는데. 나 이만큼 받아놨는데, 반납을 안 하면은 이만큼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거니까. 반납을 안 해줬을 때.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나는 그냥 당연히 적어놨을 줄 알았어요. 이거 바로 올려드릴게요, 정답. 보자. 문제 3개 올려놨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 배열 관련된 문제예요. 뭐 1차원 배열은 쉽게 할 수 있겠죠.